왜 노란봉투법에 대한 이야기를 계속 하느냐. 해도 지금 몇 번을 해도 모자랄 내용이거든요. 실체 이 노란봉투법이 실체에 대해서 잘 아셔야 되고, 이것이 여러분들의 삶에 가져다 줄 큰 충격, 정말 큽니다. 이 충격이 지금 잘 모르고 있어 대부분 다. 그래서 하는데, 자, 노란봉투법의 미래. 오늘은 그 미래에 대한 이야기인데, 경영자는 대안을 찾고, 경영자는 대안을 찾습니다. 사업주지요. 노동자는 권력을 찾았습니다. 당장부터 지금 노동자들이 또 권력에 대해서 이야기 나오고 있으니까 권력을 찾았습니다. 전자 문제는 뭐냐면, 대한민국에 사는 대부분의 사람들은 노동자 계급에 속합니다. 그죠? 월급을 받는 사람이니까. 오늘 주제가 그겁니다. 대한민국은 무엇을 찾았는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자, 노란봉투법이 얼마나 어느 정도의 악법인가에 대해서는 제가 저뿐만 아니고 여러 정보를 통해 줄 수 있습니다. 물론 반대 내용도 있습니다. 보면 노동자 입장에서 주장하는 바로는 그들의 권리를 이제 겨우 20년 만에 되찾았다고 하는데, 사실은 개개인 노동자의 권리를 되찾은 게 아니에요. 개개인 노동자들은 더욱 큰 위험에 빠진 겁니다. 노동자들이 권력을 가졌다는 건 뭡니까? 그러니까 이게 전통적인 관점에서 뿐만 아니고 우린 자본주의에 살고 있잖아요. 자본주의와 민주주의 입장에서 보면 노동자들은 권력을 가지는 계층들이 아니에요. 권력을 가진 사람들이 아니에요. 사실은 노동자들은 대한민국의 근로 노동 현실에서 각 개개인의 주체가 되는 겁니다. 개개인의 주체가 됐는데, 주체가 되어서 개인의 생활을 해 나가는 사람이고, 그 개인의 생활을 국가에서는 세금이란 방법으로, 그 대신에도 복지란 방법으로 거두어 가지고 그 복지란 방법으로 돈을 돌려주는 거죠. 그것이 민주주의의 방식이고, 그 방식 중에 좋은 게 바로 공산주의였나 자본주의였나를 택했을 때 우리는 공산주의는 실패했고 자본주의가 살아남은 겁니다. 지금 공산주의 하던 국가는 다 실패했잖아요. 지금 가난에 허덕이고 있죠. 북한 이런 쿠바 다 대표적인 얘들이잖아요. 그 권력을 가진 사람은 독점을 해서 살고 있는데, 바로 그 부분이 문제입니다. 노동자들 개개인의 복지나 노동자들 개개인의 삶이 좋아질 것이냐 아니냐, 대부분의 사람들이 우려하고 있고, 특히 월급을 주는 사업주들 입장에서는 더욱더 우려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경제적인 문제가 지금 산적해 있는 지금 시점에서 노동자들의 개인의 권리를 가져가서 힘으로 이걸 노동력이라고 하는 노동 권력을 가진 이 노조들이 자신들의 위치와 자신들의 어떤 집단의 이익을 위해서 개개인의 노동자들을 희생을 시키고 있는 거거든요. 왜냐하면 민노총 같은 데가 1년에 집행하는 예산이 몇천억인지 아십니까? 그런 비용들을 대부분 어디 썼느냐? 자기들의 월급, 자기들의 판공비, 월급보다 판공비 많은 거 아십니까? 하지만 민노총은 감사도 없어요. 감사를 할 수도 없어요. 자기들끼리 하니까. 그걸 갖고 외부에서 뭐라 터치도 할 수 없어요. 민노총이니까. 민노총의 돈 문제를 정부는 알아도 터치하면 안 됩니다. 부정이 있어도 터치를 못하면 큰일 나고 그래요. 월급보다 판공비가 많은 애들입니다. 그리고 그 비용들이 다 어디로 쓰이는지 투명하지가 않아요. 공개는 합니다. 하지만 그걸 한 번도 감사를 하지 않아요. 내부 감사하죠. 그런 비용들이 사실은 어디에서 따오는 겁니까? 국가로부터 받는 보조금도 있지만은, 여러분들 그 노동조합에 가입한 사람들이 내는 그 회비에서 나오는 겁니다. 그 회비들이 과연 올바르고 정당하게 쓰이고 있는가? 여러분들의 권리를 되찾고 여러분들의 복지를 향상시키는데 정당하고 올바르게 쓰이고 있는가? 그런 식으로 사업을 이끌어가고 있는가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 대부분 그렇지 않다는 게 문제입니다. 실제로 그렇지 않기 때문에 노사운동을 통해서 유일하게 이득을 본 사람은 오직 노조밖에 없습니다. 이 부분을 관가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 노조들은요, 거대한 우리나라에서 큰 단위 조합들 큰 거 있잖아요. 철강, 조선, 중화,
또 건설 이런 것들에서 더 신경을 쓰고 자기들끼리 거기서 자기들의 몫을 찾기 위해서 서울의 아파트 같은 데 건설 현장에 싸우잖아요. 한국 노총과 민노총 둘이서 싸우는 데도 많아요. 왜냐하면 자기 소속 근로자를 쓰게 하라고. 노총끼리도 싸우는 겁니다. 자, 이렇게 되다 보니까 권력 집단이 되어가는 거예요. 이 권력 집단이 되어가면서 자기들의 권력을 더 기득권화하고 자기들의 권력을 더 크게 하고 자기들이 더 많은 이익을 누릴 수 있도록 노동운동을 해나가는 것이지, 각 개개의 노동자들의 권익을 보호하거나 이런 부분은 훨씬 미흡합니다. 그러니까 보세요. 현대자동차가 자기들 임금 협상을, 자기들 돈 많이 달라고 임금 협상을 하지만 전체 노동자를 위해서는 하지 않거든요. 자기들 말이 안 맞는 거예요. 왜? 우리끼리 오래 해먹겠다는 거예요. 음수제도를 썼잖아요. 얼마 전까지 제안을 했잖아요. 자기 자식들까지 현대 입사하게 해달라. 그게 말이 됩니까? 그러면 그 공평한 노동 권리를 가져갈 수 있습니까? 못 가져가잖아요. 그런데 나는 알 바 아님, 나는 모르겠다라고 하는 것들이 바로 지금 민노총들입니다. 실제로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들이 20년 동안 그렇게 기를 쓰고 이 노란 봉투법을 통과시키려고 했던 이유가 바로 거기 있는 겁니다. 노동자들은 권력을 찾았는데 사실은요, 노동자가 아닌 개개의 노동자가 아닌 노동조합이 그 권력을 가지게 된 거죠. 그래서 어떤 문제가 발생합니까? 자, 바로 여기서 답이 나오는 겁니다. 경영자들은 벌써 대안을 찾고 있습니다. 자, 가속화시키고 있죠. 뭡니까? AI로는 자동화 가속화시키고 있습니다. 그리고 공장 이전, 그리고 경영자들끼리의 또 합종연행. 대표적인 게 이번에 현대자동차와 GM의 미국 공장 합작이죠. 이런 것들. 그리고 제 주변에도 지금 있지만은 제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한국인 노동자를 제가 쓰지 말라고 하고 있어요. 실제로. 그리고 방법들을 찾고 있습니다. 왜? 일단 자동화가 정말 빠르게 진행되고 있어요. 여러분들이 상상하는 것 이상으로 빠르게 진행되고 있고, 이런 노란 봉투법이 나오다 보니까 인력 감축에 대한 그 니즈가 워낙 많다 보니까 이 연구비로 더 많이 투자가 들어가고 있는 겁니다. 이미 노란봉투법이 될 줄 알고 이재명 대통령이 당선됐을 때부터 발빠르게 움직였던 기업들이 있는데 그들은 이제 벌써부터 하고 있는 거죠. 준비를. 그러니까 자기들 공장에, 자기들만이 아니면은 중소공장들은 자기들끼리 모아가지고 제약을 해주거든요. 모아가지고 비슷한 거를 개발하는 겁니다. 그러면 뭐냐. 딱 2, 3년만, 늦어도 3년까지 안 갑니다. 2년만 버티자. 1년, 2년만 버티자. 뭐, 대충 하면서 버티면은 한국 안에서 사람을 해고하고 사람 인력을 최소한으로 감축시킬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법 개정을 통해 가지고 법 개정을 할 수 있도록 아니면 다른 방법들이 있거든요. 한국인 노동자들을 최대한 적게 쓰면 됩니다. 그게 대안들입니다. 경영자들은 엄청나게 많은 대안을 가지고 있습니다. 해외 공장 이전 같은 경우는 이미 벌써 큰 데는 이전하고 있잖아요. 현대가 다른 채널에서 제가 말했지만 작년부터 현대가 벌써 이런 분위기를 읽고 현대제철과 현대자동차를 동시에 미국으로 보내버리잖아요. 하나 같은 경우도 워낙 데모 많이 하니까 어떡합니까? 필라델피아 가서 이까지 노란 봉투법까지 생각하고 필라델피아의 조선소를 산 건 아닌데 필라델피아의 조선소를 사면서 국보가 유출된다고 생각했는데 알고 보니까 그것이 트럼프 입장에서는 자기 리자가 엄청나게 잘 맞은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도리어 혜택을 보고 있는 겁니다. 진짜 하나는 요즘에 야구도 잘한다더만은 운이 정말 좋은 것 같아요. 김성현 회장 운이 좋은 것 같아요. 아들내미는 죽쓰고 있지만 이런 식으로 대안을 찾기 때문에 한국에서 노동운동권들, 노동 권력은 더 강화될지 모릅니다. 하지만 노동자들은 점점 더 해고가 되고 점점 더 일자리를 잃게 될 겁니다. 자, 노동자들이 일자리를 잃게 되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왜 우리를 버리느냐. 그러니까 이것이 잘못된 거다. 경영자 너희들이 잘못된 거다. 더 데모를 더 할 수 있겠죠. 봐라. 노란 봉투법을 했는데도 저렇게 하지 않냐. 저런 나쁜 놈들이다. 그래서 우리의 힘을 더 모아줘야 된다. 모아달라. 그게 민노총이 노총이 할 거거든요. 뻔하죠. 왜냐하면 실업자가 나오고 노동자들이 해고가 되면 될수록
본인들의 권력이 약해지니까 그러면 그들은 투쟁 강도를 더욱더 높일 거란 말입니다. 그래서 지금 밀어붙이고 있는 게 동일노동, 동일임금 같은 거 하겠다는 거잖아요. 공산주의도 아니고 동일노동, 동일임금을 어떻게 준단 말입니까? 어떻게 가치가 다 똑같을 수가 있습니까? 최저임금제라고 하는 것은 그냥 우리 기본적인 어떤 최저적인 일을 맞추자는 것이 동일노동, 동일임금 그 하자는 게 아닙니다. 그 남녀들이 동일노동 했으니까 동일임금 하죠. 노동의 질이 다르잖아요. 노동의 가치가 다른 건데 가치를 어떻게 그렇게 합니까? 여자하고 남자하고 같습니까? 8시간 일하면 됩니까? 아니잖아요. 실제로 각 개개인의 노동 역량을 따져야 되는 건데 이제 이거를 AI로 평가하게 되면 AI로 평가하니까 남녀의 격차가 확연히 드러난다 하잖아요. 같은 업무에 있어서. 왜? AI는 다 관찰을 해보거든요. 노동 그 업무 진행도, 업무 숙련도, 업무를 얼마나 잘하고 있는가. 여자가 특정 분야 여자들 잘하는 거 제외하고 나머지 대부분에서 남자보다 30% 이상 처진다는 거 이미 연구 사회학적으로도 모두 연구 결과로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그걸 동일 노동 준단 말입니까? 그 남녀 문제도 마찬가지고 노동자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다 동일 노동 다 높이 달라는 거죠. 뭐냐? 기준 어디? 현대자동차 이 기준에 맞춰서 다른 데도 다 월급 주라. 월급 주면 되지 않느냐. 회사마다 기업 보유고 다 갖고 있지 않느냐. 그래서 우리 노동자들이 잘 사는 세상을 만들자. 노동자밖에 없습니까? 대한민국에. 대한민국에 노동자밖에 없습니까? 아니잖아요. 경영자가 있어야 여러분들이 고용이 되는 겁니다. 경영자들은요, 대안을 찾을 수가 있습니다. 왜? 안 되면 회사 안 하면 돼요. 회사 안 하고 그 회사 팔고 남는 돈, 회사 정리하고 남는 돈으로 코스피 오른다면서요. 주식 하면 되고요. 대한민국에 절대 떨어지지 않는 딱 세 곳이 있습니다. 그곳에, 거기 아파트 투자하면 됩니다. 아파트. 상가는 것이요. 거기 투자하면 됩니다. 그리고 외국에 투자하면 되잖아요. 국장을 포기하고. 쉽습니다. 방법들 많습니다. 그리고, 위탁 경영하면 됩니다. 외국 가가지고. 그러니까, 노동자들이 제가 돌대가리로 돌머리라고 하는 이유가 이런 것들을 모르는 거, 자기들 그냥 돌 던지고 계속 투쟁하는 것만 하면 돌아올 것 같습니까? 아닙니다. 그래서, 그럼 어떻게 됩니까? 결국은 대한민국 자체를 어디로 보내는 겁니까? 나락으로 보내는다는 말이 바로 여기에서 나오는 겁니다. 대한민국을 나락으로 보낸다는 거예요. 이 대한민국을 나락으로 보낸다고 하는 것은 자 노동 환경이 좋아져서 노동자들이 일을 더 많이 하고 그들이 세금을 내고 또 국가는 그 세금을 받아서 복지를 하고 노동자들 임금이 올라가서 생활하기 좋아서 내수가 진작돼야 기업이 활성화되고 그러면 기업이 자동적으로 기업의 가치가 높아지기 때문에 코스피는 자동적으로 높아집니다. 대한민국 20년 동안 지금 코스피 2,000은 계속 못 넘고 있거든요. 요번에 3,000, 5,000 가자 이라는데 자 노란 봉투법을 만들어 놓고 코스피를 올리겠다. 말이 안 되잖아요. 자, 지금 모든 경영자들은, 사업주들은 노란 봉투법을 반대하고 있고, 노란 봉투법이 나오면 우리는 사업을 접거나 다른 대안을 찾겠다고 하고 있습니다. 순순히 받아들여 주지 않겠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노동자들은, 아니, 우리가 법 통과됐으니까 우리 들어달라. 하청이고 원청이고 우리 다 들어달라. 하고 있습니다. 기업주나 사업주들이 더 이상 한국에서 경영이 어렵다, 하기 싫다, 못하겠다라고 하는 판에, 의욕을 잃고 손을 놓고 있는 이 판에, 노동자들이 아무리 돈 달래, 대안이 있다고요. 안 하면 그만이에요, 진짜. 현대사도 안 하면 그만이에요. 지금, 근데 안 하고 때려치우지 못하니까 지금 이미 대안을 찾았잖아요. 자, 그러면, 노동자 여러분들이 본인들이 회사를 운영할 게 아니잖아요. 그럼 회사 운영할 수 없으면 본인들이 인수해서 할 겁니까? 접고 나가면 본인들만 손해예요. 접고 나가고 있잖아요, 지금도. 지금도 접고 나가고 있잖아요. 근데 어떻게 하겠다는 겁니까? 자, 그러면 해고가 앞으로 늘어나겠습니까? 줄어들겠습니까? 당연히 늘어납니다. 경영을 안 하겠다고 하는 사람이 더 많고 이미 지금 경영하는 사람들은 정말 있잖아요. 지금 어떤 회사든 정리하면 자기들 먹고 사는 거 아무 지장 없는 사람들이 더 많단 말입니다. 그들이 사업주고 그들이 경영주예요. 기득권층이고. 그들이 지금 포기하겠다, 안 하겠다고 하면 회사의 가치는 내려가는 겁니다. 회사 경영을 신경 안 쓰겠다는 건데, 더 이상 한국에서 안 하겠다는 건데, 회사 가치가 내려가는데, 회사 가치가 내려가고 임금이 투정 잡고 하면 그냥 폐쇄하고 해고하고 폐쇄하면 됩니다. 굉장히
그냥 내가 뭐 공장 운영 못 하겠다는데 왜요? 이렇게 하면 됩니다. 물론 법적 절차 까다로운 게 있지만 하면 돼요. 돈으로 해결할 수 있는 겁니다. 그게 바로 무서운 겁니다. 경영자들은 사업자들은 돈으로 해결할 수 있는 거 돈으로 합니다. 그러면 회사의 가치가 낮아지고 대한민국의 기업 활동이 위축되면 어떻게 코스피가 올라갑니까? 코스피를 어떻게 이미 부양시킨단 말입니까? 그냥 이재명이 앞으로 나서 코스피 하세요 합시다 대한민국 갑니다 앞으로 잘 됩니다. 뭐 AI 문제 그거 제가 한번 다룰 건데 지금 이미 늦었어요. AI 내부의 젊은 친구 들이가 AI 수석 비서가 만들면 뭐합니까? AI는 그 AI 문제는 인공지능 문제는 그리고 이공계는 그런 식으로 해결되는 게 아닙니다. 정책 하나 바꾼다고 되는 게 아닙니다. 기업 활동을 잘할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지금 AI를 하려고 하면 그런 식으로 하면 안 된다고요. 왜냐하면 임금 체계부터 바꿔야 되는 그게 불가능하잖아요. 그거 하면 노사 다 들고 일납니다. 왜 저 사람들은 몇 억씩 주냐고. 그래서 기업 활동이 위축되면 코스피가 올라갑니까? 내려갑니까? 당연히 내려가죠. 그럼 코스피로 돈이 가려고 하면 사람이 돈이 있어야 코스피 주식에 투자를 할 거 아닙니까? 주식을 살 거 아닙니까? 그냥 인위적으로 코스피를 띄워가지고 코스피만 올리면 뭐합니까? 그거 사는 사람이 없는 누가 사겠어요? 외국인 투자자들이 들어가서 사죠, 당연히. 그러니까 코스피를 3천, 4천 올린다고 하면 기업이 정상적으로 활동을 잘해가지고 자동적으로 올라가는 게 아니잖아요, 지금. 뭔가 잘못된 거잖아요. 이상한 형태로 올라가고 있잖아요. 근데 이걸 어떻게 정상으로 바라보고 있는 겁니까? 노란봉투법이 코스피를 잡는 최대 악법이란 말입니다. 노동자들에게 정당한 이익을 나눠주라. 그 정당한 이익이 어디까지예요? 어디까지냐고요? 본인이 원하는 달라는 임금 다 줘야 됩니까? 그럼 본인들이 경영을 하라고요? 아니라고요. 경영이라 하는 것은 가져갈 비율들이고 그거는 누가 정한 경영자가 정하는 겁니다. 싫으면 본인들 회사 만들으라고 하잖아요. 자본주의 사회 만들기 쉬워요. 본인들이 만들면 되잖아요. 왜 안 만듭니까? 경영자가 되면 자기들도 밑에 누군가서 데모할까 하는데 누가 합니까? 안 하지. 그냥 월급이나 더 달라는 거지. 네 가진 이익을 더 달라는 거지. 바로 결국 이익을 더 가져가겠다는 문제잖아요. 그래서 이게 안 되는 겁니다. 코스피요. 올라가겠지. 억지로 올리는 거죠. 억지로. 왜? 부동산에 지금 다 묶어 놨으니까. 사람들은 이 돈을 어떻게 투자해요? 그러니까 부동산 막아놓고 코스피로 해 넣어라 이거죠. 그리고 부동산을 막히니까 다른 데 동맥 계약 왔는데 그래도 신경 안 쓰는 게 있거든요. 대한민국 세 군데. 그 세 군데는 앞으로도 계속 올라가고 그 가격은 떨어지지 않습니다. 왜? 그건 특수한 환경이기 때문에. 어쨌든 부동산 쪽으로 부동산으로 돈을 투자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거든요. 그 부동산 위에 다른 방법이 없는 사람들이 있어요. 부자들 중에. 그럼 그들은 계속 그렇게 하는 겁니다. 영끌 아파트의 정도 문제가 아니라니까요. 둔촌동에 있는 그런 뭐 올림픽 파크 때 그거는 그런데 투자하는 건요. 진짜 없는 사람들이 하는 거예요. 빚내가 없는 사람이 빚내가 짜내가 하는 거잖아요. 다 강남이라든 같은 강남이 아닙니다. 그런 투자의 대상 가치도 없는 거고. 자, 대한민국의 미래는 불보듯 뻔합니다. 경영 여건이 훨씬 더 악화되고 있고 저도 느끼고 있어요. 저도 보고 느끼고 있습니다. 세상에 노동자만 있는 게 아니거든요. 노동자의 권리를 주장하는 건 좋은데 노동자의 이익만 추구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은 딱 그렇습니다. 그래서 악법이라는 겁니다. 안 그래도 할까 말까 하고 있던 경영자들에게 대안을 확실하게 찾게 만드는 방법. 그리고 20년 동안 밀어붙여가지고 이번에 이재명이 됨으로 인해가지고 확실한 권력을 잡은 민노총, 노동 정치 세력이라고 제가 말하죠. 노종들, 노동 정치 세력. 이거로 해서 뒤에서 웃고 있을 또 다른 세력들. 자, 그러면 정말 실제로 여기서 여기 치고 저기 치는 사람들이 바로 노동자 여러분들이라고요. 네, 제가 늘 이야기하죠. 바우처 인생들 될 사람들. 제 말이 거짓말이거든. 아니요. 자, 노동자들의 권리만 주장하는 그 영상들을 보십시오. 하지만요. 경영자들의 마음을, 심정을 대비하는 영상들 보십시오. 그래. 우리 같이 열심히 하자. 아무도 없습니다. 알겠다. 안 할래. 가 대부분입니다. 여러분, 직장 닫는 거, 경영자 입장에서 회사 문 닫는 거 쉽고요. 회사 정리하는 거 쉽습니다. 그냥 정리해도 돈은 남거든요. 여러분들은 돈이 안 남지만 그들은 돈이 남습니다. 착각하지 마세요.
칼자루를 여러분이 진 게 아니라고요. 여러분들은 칼날을 잘못 지었다고요. 그것이 칼날인 줄 모르고 쥐고 있는 거예요. 계속 있어 보세요. 칼날 쥐고 있으면 여러분들이 움직일 때마다 피납니다. 제일 어려운 게 뭔지 아세요? 상대방이 그 칼 자체를 놔버릴 때. 부자들은요, 꼭 대한민국 안에서 경제활동을 해야 될 이유가 단 하나도 없습니다. 저도 말합니다. 외국으로 되면 외국으로 유학도 보내고 이민도 가시고 한국에 정만 두고 다른 데 사회활동해라고. 왜 뭐 안 됩니까? 요즘 같은 시대에 국적 옮겨 다니면 되지. 대한민국은 그래서 향후 10년 동안 제가 이야기하자 2035년까지 이제 점점 더 망해갈 거라고. 그 망함의 끝이 이재명은 어떻다? 계단으로 굴러 떨어지고 있다 하네. 내년 후에 내년에 정말 여러분 기가 막힌 거 많이 볼 겁니다. 개인적으로 이재명을 싫어하진 않아요. 하지만 저 사람이 저 사람의 선한 마음이 어떤 악한 결과로 나오는지 지켜보시라고요. 정말 여러분 무엇을 상상하든 그 이상을 보게 될 것입니다. 지금부터도 지금 이제 경영자들이 이제 대안을 찾는데 그게 한 2년 걸리거든요. 2년 안에 여러분들은 수많은 고통을 겪게 될 겁니다. 절대 네버 경영자들 치지 않습니다. 잊지 마세요. 그래서 안타깝다고 하는 겁니다.